새로운 언어를 위해 쓴다. 융합과 횡단의 글쓰기. 정희진, 지음. 정희진, 여성학 연구자, 서평가, 다학제적 관점에서 공부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종교학과 사회학을 공부했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정희진의 글쓰기 시리즈 전 5권, 페미니즘의 도전, 아주 친밀한 폭력, 혼자서 본 영화, 정희진처럼 읽기, 낯선 시선 등을 썼으며 양성평등에 반대한다. 미투의 정치학 등의 편저자이다. 독창적인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아는 것을 버리자. 경계를 넘어서자. 정희진은 이 책에서 독창적인 글쓰기를 위한 방법론으로 융합 글쓰기를 제시한다. 저자는 글쓰기를 내 몸을 타고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런 글쓰기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융합을 말한다. 여기서 융합은 흔히 말하는 학문 간 대화, 통합, 절충이 아니다. 융합은 단순히 지식을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식에 통달하는 것도 아니다. 융합은 지식의 경계를 가로질러 넘어가는 지적 작업이다. 융합 글쓰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가두는 인식의 한계, 고정관념의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언어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언어가 있어야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융합 글쓰기는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작업이다. 글쓰기가 잘 되지 않을 때, 말문이 막힐 때,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할 때가 있다. 글이 내 몸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래서 잡념이 몸을 점령하고 있을 때, 이런 순간이 가장 괴롭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붙잡고 있는 아는 것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어떤 기존의 언어가 새로운 관점을 방해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용기를 내서 잠깐 각성하는 부활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갱생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언어를 위해서 쓴다. 융합, 아는 것에서 탈출하기. 독창적 글쓰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모두 깊이 상처 입었다. 우리는 부활이 아닌 갱생, 다시 태어남을 원한다. 도나 헤러웨이. 내 책, 괴델, 애셔, 바흐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수학, 미술, 음악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룬 책이라는 평가다. 이 책은 세 사람에 관한 책이 전혀 아니다. 더글러스 호프스테터. 페미니즘이 내 주장에 설득력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식이 너의 페미니즘의 설득력을 가져다 주어야 해. 페미니즘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지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사람들이 너 페미니즘도 신뢰한단다. 장춘익. 목적의식적인 융합이 필요하다. 이 책은 모든 지식이 이미 융합의 산물임을 상기한다. 이 책은 또 독창적인 글쓰기를 위해 자신이 아는 바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어떻게는 글쓴이의 가치관과 위치, 당파성, 이동, 다시 태어남 따위를 의미한다.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이 질문은 왜 쓰는가와 동격의 물음이다. 나의 삶과 글쓰기와 사회는 어떤 관계인가? 나의 글쓰기 태도는 어떤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가?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나의 글쓰기는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가능했는가? 나는 이른바 맨스플레인이 불편하다기보다 쓸모가 적다고 주장해왔다. 가르치려는 태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맨스플레인에 가르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언어가 쓸모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언어를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기존의 제도 교육은 그들의 오래된 이야기를 맥락 없이 반복하고 가르친다. 공부가 사유방식을 배우는 과정, 창조의 과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다. 불행은 바로 옆에 있다. 교육이 고용과 연결되지 않으며 실업이 망성화된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에 동기도 흥미도 없는 공부는 학교를 붕괴시키고 폭력을 낳는다. 정권을 초월해 그들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스펙 비리에 우리는 지쳤다. 새로운 지식, 나와 지구를 살리는 지식을 생산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공부가 필요하다.
융합 글쓰기는 그중 하나다. 융합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가치관 연결 능력이다. 평화학, 여성학, 환경학은 하나의 학문 분과가 아니라 가치관이다. 정의로운 가치에 맞지 않는 융합이라면 자본주의의 양극화와 지구 파괴에 쓰일 융합이라면 모든 정보를 끌어모으는 박식한 누더기 공부가 융합이라면 그런 융합이 왜 필요한가? 무조건적인 융합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내 상식으로는 2022년 대선에서 노동 문제와 기후 위기가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주요한 논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는 없었다. 당시 벌어진 논란 중에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었던가? 사람들은 비호감 선거에 넌덜머리를 냈다. 왜 필요한 지식이 논의되고 생산되지 못하는가? 여성, 서울 지역 밖에 사는 이들, 몸이 아픈 사람, 나이 든 사람, 외로운 사람, 계급의 양극화가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진 이들, 직장 생활이 힘든 사람들,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분단 체제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 수면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 가족주의의 매인 사람들, 우리 사회 그 누구도 여기에 속하지 않는 이는 없다. 언어와 물질은 대립하지 않는다. 물질은 언어에 의해서만 물질, 곧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인식행위가 존재를 가능케 한다. 탈식민주의나 여성주의가 비가시화된 약자의 현실을 그토록 문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나 이미 배제된 영역이 있다. 해방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질문하는 행위로부터 시작된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의 일상은 앞에 열거한 사람들이 속한 상황의 연속이다. 우리는 모욕당했을 때 자기를 보호할 언어, 더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언어, 대체 불가능한 언어가 필요하다. 대안적 언어는 내로남불, 경쟁이나 여혐, 남혐, 진보, 보수의 대립구도와 완전히 다른 길을 연다. 대립적인 상황이 아닌데 대립으로 문제를 풀려니 해결될 리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된 엉뚱한 대립구도나 이분법은 큰 문제이고 이 문제에 약자들이 대응하는 양상이 우려스럽다. 특히 약자는 이러한 이분법적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언어는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 혐오에 저항한다고 해서 남성을 혐오한다? 우선 여성이 구사할 수 있는 혐오 언설과 남성의 그것은 양적으로 비교가 안 된다. 시작부터 지는 게임이다. 그것도 닮고 싶지 않은 이들과 같아지는, 추하게지는 게임이다. 예를 들어 남녀 임금 비율이 100대 66 안팎인 사회에서 남성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얻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은 사회 전체가 젠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진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젠더를 설명하는 것이지 남혐을 퍼뜨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글을 쓰는 이유는 작더라도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적더라도 최선을 다해 다른 세계를 만들고 싶다. 자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많은 글 쓰는 이들의 고민일 것이다. 한국의 어느 예술 감독은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번 큰 상을 타고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작은 세계에서 조그맣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도 작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망하는 듯하다. 1700만 명이 본 영화 명량과 1만 명도 안 보는, 아니 소개되지도 못하는 영화는 아예 다른 장르다. 만드는 방식이 다르고 다루는 이야기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는 내 글이 보편적인 독자를 초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다. 내 글은 당파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서 실패한다면 그 또한 쓸 이유가 없다. 나는 이 문제의 융합으로 대응해왔고 이 책에서 독자들과 공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